그 페인 부분 중에서도 깊은 부위는 치아 신경이랑 굉장히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미 치아 바깥층을 감싸줘야 될 범낭질이 이미 깨지거나 닳아져 버려서 안쪽에 상아젤이라는 치아층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시리다. 양치할 때 칫솔이 건드려지는 자극에만 해도 심하신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 통증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시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치과 병원장 유현진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까 하는 내용은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치경부 마모증, 한자 표현인데 말 그대로 치아의 경, 그 목 부분이 패여 있는 것을 보고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치아의 목 부분이 패이는 원인은 뭐냐? 치아에 잘록해지는 목 부분이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치아가 아무래도 힘을 받겠죠. 위아래 치아다. 그 힘이 집중되는 부위가 그 부위예요. 그래서 그 부위가 일생을 두고 쓰다 보면 조금씩 알게 모르게 깨져나가고 닳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양치를 할 때 제일 안 좋은 양치 습관은 좌우로 이를 닦는 거다. 좌우로 너무 세게 닦다 보면 안 그래도 이 잘록해지는 허리 부분이 약한데 계속 자극을 주게 되면 좌우로 그 부위가 더 빨리 닳아지게 되죠. 그 치아의 패인 형태를 가지고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나무를 벨 때 도끼로 찍은 것처럼 V자 형태로 깊게 날카롭게 파인 거는 양치 습관보다는 씹는 힘이 집중되는 거가 주요 원인이다. U자 쉐입으로 부드럽게 파이는 경우가 양치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다라고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딱 잘라서 구분하기 힘들고 같이 섞여 있다고 보면 돼요. 특히나 아주 젊은 나이, 아주 어린 나이에 오는 경우는 양치 습관 문제 때문일 경우가 많겠죠. 연세가 어느 정도 노령층으로 접어들고 중년층 이상부터는 사실은 두 가지가 좀 같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왔을 때는 혹시라도 좌우로 너무 세게 막 이렇게 닦는 분들이셨다면 위아래로 쓸듯이 손목에 너무 힘을 줄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빗질하듯이 골고루 구석구석 그렇게 이 닦는 습관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모양의 특성상 항상 그 부위가 얇아지는 부위라서 풍치가 생기면 그 치경부 밑에 덮고 있어야 될 잇몸이나 잇몸뼈가 녹아서 치아 뿌리가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시림에 약해지는 거. 흔히 풍치 때문에 시려지는 이유는 치아의 치근, 치아의 뿌리 부분이 바깥으로 노출되면서 시리고 불편한 증상이 오는 거고,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전체적인 잇몸이 퇴축돼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치아의 목 부분이 특별히 더 깊게 패여서 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면 환자분들이 똑같이 풍치처럼 많이 시리다고 하시죠. 그리고 이미 치아 바깥층을 감싸줘야 될 범낭질이 소실, 이미 깨지거나 닳아져 버려서 안쪽에 상아젤이라는 치아층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시리다. 그 치아 패인 부분 중에서도 제일 깊은 부위는 당연히 안쪽 치아 신경이랑 더 가깝기 때문에 어떤 자극, 양치할 때 칫솔이 건드려지는 자극에만 해도 심하신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 통증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시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치경부 마모증이 왔을 때 아마 이것 때문에 병원을 가보신 분들은 경험을 좀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병원을 가면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병원도 있고, 어떤 병원은 굳이 꼭 치료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병원들, 이것조차도 이제 각 치과 의원마다 원장님들의 진단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양치를 하거나 어떤 시린게 들어갔을 때 너무 깜짝 놀라고 음식 먹기가 힘들 정도의 시림을 느껴버리면 그때는 해야죠. 치료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른 충치에 비해서 이미 패여 있기 때문에 그 패여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거기에 치아색 나는 재료로 때우는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본을 뜨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번 방문했을 때 한 번에 끝나는 치료. 그래서 그 부위를 어떤 재료로 때워주게 되면 좋아지죠. 근데 이 패인 게 너무 심해져서 진짜 말 그대로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신경 바로 위까지 갔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신경이 노출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신경이 노출되고 나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셨을 텐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노출된 부위를 통해서 신경이 오염돼서 신경이 이미 죽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심하게 패여 있는데도 곧 부러질 것 같이 보이는데도 환자분들은 아프거나 시림을 모르시죠. 왜? 안에서 이미 신경이 죽어버렸으니까. 아, 나는 아프지도 않고 시리지도 않으니까 좋은 거야? 그게 아니죠. 안에서 신경이 죽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 죽은 신경관을 통해서 뿌리 끝이 오염이 돼서 뿌리 끝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치근단염이라고 하는. 그 뿌리 끝에 염증이 어느 정도 작은 사이즈일 때는 신경치료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뿌리를 타고 오히려 위쪽으로 더 넓어지거나 이런 형태가 돼버리면 이를 빼야 됩니다. 시림을 느꼈을 때는 병원에 가서 체크를 받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게 나오면 시림의 정도에 따라서 꼭 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페인 양에 따라서도 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진단 기준으로 잡는 게 시린 정도가 어느 정도 시리냐, 식사하시거나 일상생활할 때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시리냐, 아니면 아주 찬 음료나 차가운 음식 드실 때 다른 치아는 괜찮은데 좀 시려요, 요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페인 양이 많으면 어떤 경우는 깊게 패이다 보니까 훨씬 음식물이 쌓이기 쉽겠죠. 그러면 그 페인 끝부분에 미세한 음식물이 잘 청소가 안 돼 버리면 충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페인 양이 좀 깊어서 충치가 생겨 있거나 충치가 생길 위험성이 보이는 부분들은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때우는 치료를 하기를 권유를 드리죠. 나무를 벨 때도 거기를 밑둥을 이렇게 조금씩 쳐내서 결국에는 부러뜨리는 거죠. 치아도 똑같습니다. 그게 깊어지면 치아가 툭 하고 부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심해지면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 치경부 마모증을 치료를 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그 다음 과정은 뭐냐, 어떤 재료로 때울 거냐에 따라서 조금 또 달라집니다. 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재료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재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GI란 재료, 레진이란 재료인데, 레진이란 재료는 성인에 있어서는 치경부 마모증 때울 때는 보험 혜택이 적용이 안 됩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그래서 이제 비보험 진료라고 하죠. 그래서 비용이 GI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죠. 재료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레진이라는 재료가 훨씬 더 고가의 재료고 물리적인 특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GI에 비해서는. 특히나 앞니 쪽이나 이렇게 보이는 부분 치료할 때는 GI는 상아색 비슷한 색은 납니다. 자연스러운 치아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치아의 재료의 특성상 잘 붙어 있기가 어렵습니다. 치경부 마모증이 오는 원인이 단순히 칫솔질, 양치질 습관만 잘못됐다고 오는 게 아니고 항상 씹는 힘이 집중되는 부위가 그 부위예요. 그래서 어떤 재료를 하더라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GI 재료 같은 경우는 그 가능성이 레진에 비해서 훨씬 높다. 그거는 GI랑 레진이라는 재료 차이에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거 오는 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혹시나 평소에 내가 검진을 받았더니 어떤 분들은 치경부 마모증이 거의 전체 치아에 걸쳐서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렇게 가로로 닦고 있었다고 하시면 양치 습관 고치셔야 되고, 치경부 마모증이 없는 분들도 이거는 똑같습니다. 양치질은 당연히 좌우로 이렇게 세게 닦는 게 아닙니다. 위아래로 닦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자주 드시고 즐겨 드셨던 분들은 가급적이면 조심하셔야죠.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내 치아 단단하다고 그냥 앙앙 씹고, 이런 식습관을 좀 바꾸시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주무실 때 아니면은 평소에 어떤 집중해서 일을 할 때 내가 이를 꽉 악물거나 저녁에 주무실 때 심하게 이 가는 습관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특히나 굉장히 많은 치아에 치경부 마모증이 발생됐을 때는 그런 습관들을 조금 고치는 쪽에 노력,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이를 가는 습관은 말 그대로 내 의지로 개선이 되기 힘들죠.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가시는 분들은 이 보호장치, 이가리 장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마우스 가드 같은 그런 장치를 통해서 치아하고 치아가 직접 접촉되면서 안 좋은 힘이 가해지는 거를 예방하는 그런 장치도 하실 필요가 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 잇몸 관리가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그 치아의 목 부분은 양치 습관이나 음식을 먹고 하면서 패이고 달아지고 할 가능성이 큰 부위인데, 잇몸 질환, 풍치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치아의 뿌리 부분, 목 부분이 잇몸뼈나 잇몸 살로 감싸지지 못하고 노출돼 버리면 치경부 마모증이 더 쉽게 빨리 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셔서 생활하신다면 그나마 치경부 마모증이 조금 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치아의 목 부분이 패이는 증상, 치경부 마모증에 관련돼서 설명드려봤고, 환자분들이 이제 이것을 치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각 병원마다 원장님들마다의 진단 기준이 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림의 정도를 본다, 그리고 패여있는 양을 본다. 시리지는 않다고 하는데 패여있는 양이 많고 그 부분에 이미 충치가 생겨있는 게 확인되면 거기를 또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경부 마모증이 좀 재밌는 게, 오히려 치경부 마모증이 처음 생기는 초창기 때 많이 시려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패인 양이 더 많이 진행이 안 되면 또 시린 게 자연스럽게 조금 적응이 되면서 훨씬 어떤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린 게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패인 양이 어느 순간 양이 되면 시리지 않다고 해서 그대로 둬도 되냐, 또 그런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 크라운이나 아니면은 자칫 잘못하면 뽑는 거나 부러지는 문제까지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런 문제가 생겨서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병원에 가셔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지 꼭 설명을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치경부 마모증에 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